법무평안의 윤정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은 언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송이 뭔지는 아시지요?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옮겨 수사 주체가 바뀌는 것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이송돼서 수사 주체가 바뀐다. 이래 되면 당사자 사이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고소인은 어떻겠습니까? 이송이 되면 사건 수사가 지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가 마릅니다. 사건이 한 2번 정도 이송이 되면 4, 5개월이 그냥 수사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송을 당연히 싫어하게 되겠죠. 자, 그럼 피고소인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사건이 이송이 되면 시간을 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송이 되면 경찰관이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는 주인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건이 식어버리는 거죠. 경찰관이 이 내 사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의지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겠죠, 그죠? 그래서 피고소인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송을 여러 번 하려고 합니다. A 경찰서에서 B 경찰서로 이송을 시키고 다시 주거지를 C 경찰서 간호로 바꾸어가지고 C 경찰서로 이송을 해달라고 하고 또 그 이후에 D 경찰서, E 경찰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자꾸 이송이 되어버리면 고소인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럼 담당 경찰관은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사건이 아주 많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건 처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송은 사건을 가장 편하게 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송을 선호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마르는 거죠. 죽어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정의는 점점 더 멀어져 버리게 되겠죠. 사건 이송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토지 관할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토지 관할이 뭐냐 하면 전국에 법원이 수십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십 개 법원 중에서 어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그 기준 이 토지 관할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토지 관할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를 해버렸다. 이러면 피고인이 신청하면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할 위반 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관할에 맞게 기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토지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2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개만 관할이 있어도 재판이 적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범죄지 관할, 두 번째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관할. 이 둘 중에 한 개만 충족을 해도 관할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피해자, 즉 고소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는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인이 사는 곳 그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면 그곳에 토지 관할이 없으면 사건은 이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접수 경찰서를 정확하게 알고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버리면 이송이 되게 돼버리고 사건이 이송이 돼버리면 시간이 몇 달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관할 둘 중에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범죄지가 뭐냐?
훔치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겠죠. 그죠? 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폭행이 일어난 장소,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 살인 같은 경우는 살인이 일어난 장소, 그것이 범죄지가 되겠죠. 그럼 피고인의 주소, 그소, 현재지는 뭐냐? 피고인이 실제 사는 곳 또는 현재 머무르는 곳이 피고인의 주소, 그소, 현재지입니다. 피고인이 사는 곳하고 피고인이 현재 머무르는 곳은 틀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부산에 실제로 살고 있는데 가족도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한 달 동안 여간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는 서울이 되고 피고인의 주소지는 부산이 되겠죠. 그죠? 피고인이 실제 부산에 살고 있는데 피고인이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지금 구속이 돼 있다. 그러면 피고인의 현재지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이 되겠죠.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부산에 살고 있고 범죄지도 부산이에요. 근데 서울시경이 나서가 피고인을 막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을 구속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피고인은 현재 서울시경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관할이 생겨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지 또는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 중 어느 하나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면 관할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사는 곳이 부산지방법원 관할이고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면 부산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둘 중 어느 곳에서 재판이 열리면 관할 위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언제 이송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수사는 원칙적으로 토지 관할이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관할을 알아야지 수사 관할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 예에서 부산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해야지 엉뚱하게 대전지방법원 관할 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원보다 경찰서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이송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규칙이 이름이 좀 긴데 사건의 관할 및 관할 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것이 수사 관할과 이송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 경찰청장 훈령입니다. 그래서 관할 또는 이송과 관련돼서는 이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칙 7조 1항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사건의 관할 여부에 불문하고 접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할이 없다고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3항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관할이 없을 경우에는 관할이 있는 관서로 이송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항은 이송을 할 경우에는 범죄지 관할로 우선해서 이송을 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범죄지가 서울 성동경찰서 관할입니다. 피의자가 2명이 있어요. 그 중에 피의자 A는 부산 영도경찰서 관할에 살고 있고 피의자 B는 대전 중부경찰서 관할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소장이 대구 수성경찰서에 접수가 됐으면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어디에 이송을 해야 되느냐? 범죄지 관할로 이송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피의자들 주소지 관할로 이송을 해야 되느냐? 범죄지 관할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송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 7조 2항은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예를 한 2개 정도 들어볼까요? 아까 그 예에서 말이죠. 범죄지가 서울 성동경찰서 관할이고 피의자 A가 부산 영도경찰서 관할에 살고 있고 피의자 B가 대전 중부경찰서 관할에 살고 있는데 고소장이 피의자 A가 거주하는 부산 영도경찰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피의자 B가 대전 중부경찰서 이송해 주세요. 부산 영도경찰서 너무입니다. 이렇게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이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 영도경찰서에 피의자 A 주소지 관할이 있잖아요. 그죠? 응? 이미 관할이 생겨버렸지 않습니까?
그 관할에서 수사를 해야지 더 이상 이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에 의해서 말이죠. 고소장이 피해자 A가 거주하는 부산 영도경찰서에 접수가 됐어요. 근데 피해자 B가 뭡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대전 중부경찰서에 이송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본래 이송을 하면 안 되는데 경찰관이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전 중부경찰서로 이송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원칙은 범죄지 관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로 이송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건이 대전 중부경찰서에 지금 있고 대전 중부경찰서는 토지 관할 중 한 개잖아요. 벌써 관할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사건을 이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규칙 20조는 경찰이 부당하게 이송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과 수사간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해당 경찰관과 수사간부가 벌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규정을 왜 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관은 이송이 사건을 뗄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이송의 유혹에 굴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고소인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정의는 점점 요원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칙 20조는 부당하게 사건 이송하지만 부당하게 사건 이송하면 벌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경찰이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했을 경우에는 고소인은 경찰청 또는 시도경 또는 경찰서 청문감사실 등에 진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정이 받아들여지면 부당하게 이송을 한 담당 경찰관 그리고 수사 간부는 벌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하고 대화를 할 때는 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 7조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함부로 사건을 이송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고소를 할 때는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하는 것이 좋으냐? 범죄지 관할에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지가 서울 성동경찰서 관할이고 피해자 A가 부산 영도경찰서 관할에 살고 있고 피해자 B가 대전 중부경찰서 관할에 거주할 경우에는 범죄지 관할인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 A가 거주하는 부산 경도경찰서 또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대전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피해자들 거주지 관할 경찰서들 사이에서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규칙을 무시하거나 내지는 규칙에 무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건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원칙적으로 범죄지 관할에 접수를 하십시오. 그럼 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서 피해자 주소, 거소, 현재지를 알 수가 없고 범죄지가 어디입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고소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